올림피아코스가 참 그런 게 그동안 이제 1000만 유로 이상을 고수로 했었거든요. 엄청나게 그랬죠. 예, 근데 이제 그 유럽 5대 리그 이적 시장이 딱 끝나자마자 반값으로 할인을 했다. 진작에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렇죠, 다른 구단들이 분데스리가 구단들은 특히 이제 영입에 나섰을 거거든요. 네네. 딱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좀 맞추기가 어려웠잖아요. 네, 맞아요. 떠나는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알아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팀으로 가지 않았나? 네네. 라는 생각은 들어요. 어쨌든 챔스도 나가니까. 그렇죠, 챔스를 나가니까. 맨시티전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조금 집중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라이프치 특히 이제 홈 경기 같은 경우는 원래 황인범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프라이부르크라던가 프랑크푸르트라던가 호펜하임이라던가 그러면 라이프치에서 경기한다? 스카우트도 보내죠.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지베지다로 떠나게 됐습니다. 오피셜이 나왔고요. 지베지다는 황인범과 4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뭐 올림피아코스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적엔 성공했고요. 그리스 매체 스포르탈은 올림피아코스는 선수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적료를 벌어들이는 것을 선호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는데 일단은 그래도 잘 해결이 됐네요. 이적을 했다는 거는. 그건 아예 소속팀이 없는 것보단 그래도 어디론가 가는 게 낫긴 하죠. 그렇긴 한데, 그러니까, 올림피아코스가 참 그런 게, 그동안 이제 1000만 유로 이상을 고수로 했었거든요. 엄청나게 그랬죠. 예, 근데 이제 그 유럽 5대 리그 이적 시장이 딱 끝나자마자, 500만 유로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, 현재. 그러니까 반값으로, 할인을 했다. 한 70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. 진작에 이렇게 해줬으면은, 다른 구단들이, 분데스리가 구단들, 특히 이제 영입에 나섰을 거거든요. 자,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베지다 외에도 여러 팀들이 좀 황인범에 관심을 보인 것 같은데 황인범 선수가 그래도 약간 이제 챔스 가니까 좀 선택을 한 걸까요? 아니면 뭐 팀 구단 간에 좀 이렇게 잘 맞아서 그런 걸까요? 지금은 그냥 어디든 뛰는 데 가는 게 중요한 상태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지 자체가 너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조금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딱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좀 맞추기가 어려웠잖아요. 맞아요. 떠나는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알아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팀으로 가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은 들어요. 어쨌든 챔스도 나가니까. 그렇죠, 챔스를 나가니까. 그러니까 이게 챔스를 나간다는 건 결국에는 관심도가 높은 대회에서 뛴다는 것을 의미하고. 그리고 뭐 지베지다가 매년 챔스에 나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계속 큰 대회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은 조가 된 게 또 맨시티도 있고 라이프치, 영보이스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큰 팀들하고 또 하면 거기서 또 잘하면 또 눈에 띌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뭐 3위 정도만 하면 유로파로도 갈 수 있는 거고. 하니까 엄청나게 뭐 안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500만 유로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전 기록이 300만 유로였어요. 그러니까 오스만 부카리하고 이제 라도니치가 300만 유로를 기록했었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축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. 거기다가 이제 그 황인범 선수 영입을 이제 주도한 사람이 마르코 마린 단장입니다. 현재 그가 원래 예전에 브레멘에서 있었다가 또 이제 첼시 갔었다가, 근데 이 마르코 마린이 선수 시절에 흥미로운 게 황인범과 동일한 루트를 탔어요. 올림피아코스에 있다가 2018년에 또 이제 스베스다로 갔었거든요. 근데 황인범 선수도 올림피아코스에서 스베스다로 이렇게 가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유로, 한 70억 원이 좀 넘는 돈, 클럽 레코드.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전으로 쓸 것이다. 그럼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까요, 황인범 선수는?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약간은 뭐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을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에 그 좌우 중앙 미드필더가 지금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측면 공격수에 뛰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도 좀 뛰고, 뭐 공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약간 중미로 좀 내려와서 뛰고,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딱 그 자리에 황인범 선수가 뛸 수가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올림피아코스에서 너무 잘했잖아요. 에이스였죠?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퍼포먼스만 보여줄 수 있으면 충분히 출전 시간을 확보를 받으면서
뛸 수가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. 네. 일단 뭐 3명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칸가하고 이제 그 크라스하고 스타메니치가 뛰고 있는데 셋 다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선수라고 보기는 힘든 상태거든요. 거기다가 가운데.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충분히 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고요. 거기다가 이제 츠베즈다로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건 혹시 여기도 안 파는 거 아니야? 4년 계약이잖아요.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츠베즈다가 역대 최고 이적료 수입이요 1,300만 유로예요. 그것도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. 이 팀은 선수를 그렇게 뭐 판매를 안 하거나 그런 팀 자체는 아니거든요. 물론 뭐 황인범 선수 영입 자체를 워낙 비싸게 주고 영입을 한 거에 해당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헐값에 보내지는 않겠지만은 올림피아코스처럼 그렇게 강짜를 놓지는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. 감옥은 아니라는 소리네요.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. 거기다가 저는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 라이프치히 만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. 맨시티가 워낙 이제 주목을 받는 팀이잖아요. 지난 시즌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전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조금 집중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라이프치 특히 이제 홈 경기 같은 경우는 원래 황인범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프라이부르크라던가 프랑크푸르트라던가 호펜하임이라던가 그러면 라이프치에서 경기한다? 스카우트도 보내죠.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데려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. 거기다가 뭐 이제 스베스다가 만약에 유럽 대항전에서 탈락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바로 겨울에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자, 어찌됐건 뭐 조금 아쉬움도 남고 법적 분쟁까지 갈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이제 츠베즈다로 왔는데 뭐 우리 부버지 형 생각은 뭐 잘 간 것 같아요? 어때요? 워낙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조금 넘고 조금 더 큰 데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저 뛰는 걸 보면 이제 지금 츠베즈다에서 뛰면 결국에는 이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메짤라처럼 이제 뛰어야 되는 역할이긴 해요. 그러니까 조금 수비 부담은 그리스 때보다 조금 더 덜어질 거고요. 아마 조금 더 공격적에서 뛸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. 그래서 공격 라인에서 황인범 선수가 번뜩이는 모습만 어느 정도 보여줘도 사실은 그 올림피아코스에서 했던 그 활약이면 사실 세리에서도 노렸고 여러 빅리그에서도 노렸던 자원이잖아요. 충분히 번뜩이는 모습만 보여주면 빅리그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스베스다는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로 과거에는 많이 알려졌었어요. 이 팀은 그 유러피언컵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. 바이에른을 꺾고 우승을 했던 팀이었거든요. 과거에. 그러니까 뭐 많은 빅클럽들도 하지 못했던 거를 했던 팀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미하일로비치라던가 스탄코비치 같은 유명 선수들이 여기 출신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팀이 그 세르비아 리그 13회 우승 후 최다 우승이고요. 최근 4시즌 연속 우승을 했고요. 그 중에 2시즌, 지난 시즌하고 이제 2020-21 시즌하고 무패 우승했었습니다. 무패 우승이요? 무패 우승이요. 앞설이네. 파르티잔하고 이제 이 팀하고 두 팀이 이제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뭐 좋은 팀, 선택지는 좀 없는 가운데서도 챔스에 나가는 팀으로 황인범 선수 가니까 함께 좀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.